저의 영감의 원천을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하면 저는 배열이라는 말을 쓰고 싶습니다. 흔히들 해 아래 새 것은 없다는 말을 하는데요. 그 말은 정말 맞는 말 같습니다. 하지만 현대에 이르러서도 독창성이라는 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.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것들을 서로 다르게 조합하고 배열해서 나오는 독창성, 이런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. 단적인 예로 20세기의 벨기에 화가였던 르네 마그리트의 그림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마그리트의 경우에는 굉장히 익숙한 실크햇을 쓴 어떤 신사의 얼굴을 그리면서 그 얼굴 부분에 마치 날아가는 비둘기를 배치를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질적인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되는 어떤 신비로운 그런 그림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. 제가 그와 유사한 것을 느꼈던 것은 여행에 관한 에세이를 쓰기 위해서 뉴욕에 갔을 때였습니다. 뉴욕에 갔을 때 뉴욕 맨하튼 6번가에 굉장히 많은 보석상들이 있는데요. 그 보석상들이 쭉 늘어서 있는 풍경들을 아무리 멋지게 찍어보려고 사진을 시도를 했어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. 근데 마침 지나가던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그 6번가의 보석상 쇼윈도에 바짝 다가가서 거기다 얼굴을 가까이 대고 안에 들여있는 진열장을 보면서 다이아몬드에 넋이 빠져있는 것 같은 얼굴을 표정을 지었을 때 그때 셔터를 눌렀었거든요. 그처럼 서로 이질적으로 보이는 할머니의 모습 혹은 보석상의 모습이 같이 배열되고 결합이 되어 있어야 그 사진을 독특하고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. 문학이나 영화의 예를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배열이 중시되면 과연 첫 문장을 어떻게 쓸 것인지 혹은 마지막 영화 장면을 어떻게 찍을 것인지 같은 문제들이 중요해지게 되는데, 예를 들어서 너무나 유명한 김훈 작가의 카레 노래 같은 작품은 첫 문장이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로 시작합니다. 그리고 설국의 첫 문장은 국경의 긴 터널을 지나자 눈의 고장이었다. 밤의 밑바닥이 하였다. 라는 두 개의 문장으로 시작합니다. 근데 그 문장을 과연 이 소설의 마지막으로 가져오지 않고 처음 문장으로 가져왔을 때 과연 어떠한 효과가 생각나는가? 영화의 예를 들자면 올드보이의 마지막 장면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때 최민식 씨가 자기의 딸인 강혜정 씨를 안고서 웃는 듯 우는 묘한 표정을 보이면서 영화가 페이드아웃 하면서 끝나게 되는데요. 과연 저 남자는 그녀가 딸이라는 사실을 최면의 결과로 잊게 되었을까? 아니면 여전히 잊혀지지 않는 것일까를 절묘한 순간에 끊어주는 마지막 장면으로 활용함으로써 그 작품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감정적으로나 혹은 의미적인 파장을 만들어내는 거죠. 이처럼 저는 평론가로서 창작품을 대할 때 그런 배열의 요소를 굉장히 눈여겨서 보고요. 제 자신이 글을 쓸 때도 역시 그와 같은 배열의 요소에서 서로 다른 이질적인 것을 결합해 본다든가 아니면 순서를 바꾼다든가 하면서 영감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. 저 이동진의 영감의 원천은 배열입니다.